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유가 급등에 환율도 또 불안정한 상황이죠. 중동 정쟁,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시장은 어제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 국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가 나갈 겁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전화가 힘드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상담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도와줄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머니왕 2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머니왕 2부는요, 이 두 분과 함께 시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수원 의원 그리고 이용준 의원 함께 하도록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장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보는지 박수원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전쟁 이슈가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만큼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 역시나 이제 만만치 않았던 그런 시장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순환매 섹터로 본다라고 하면은 섹터별로 최근에 이제 뭐 정유주들, 이 천연가스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바쁘게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거의 끝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기간 내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만큼이나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잠깐 빼는 그런 이제 자금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짜로는 좀 굵직굵직한 섹터들이 좀 움직여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니왕 2부 잘 시청하시면서 다음 주에 한번 유망할 섹터 어떤 것들이 있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지난주 방송에서는 이제 원전 테마라든지 이제 좀 여러분들의 우주항공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특히나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GS건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주에 유망할 수 있는 섹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아무래도 지수가 이제 상방에서 조금 가로막혀 있는 만큼이나 투자자분들께서 좀 답답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하고자 이 머니왕 2부 준비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한번 유망할 섹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 섹터인데요. 이 반도체 섹터가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실적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은 이 반도체 특히나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죠. 이 빅사이클 중에서도 시장이 가장 초기에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AI 반도체입니다. 이 AI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HBM 같은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가 이 두 번째 이 메모리 반도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파운드리 그리고 이제 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조적인 상승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긴 합니다. 2026년에 보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1조 원 정도로 이제 근접해 있는데 그 속에서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이클로 본다라고 하면 슈퍼 사이클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 원전주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시세가 나오다 만큼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반도체 섹터도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번 사이클의 주도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이 AI 투자의 장비까지 이 확산을 하면서 이 AI 투자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중점이 되는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요.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 1월 27일 종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돌파 매매가 나오고 있는, 신고가 돌파 매매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점점 더
이제 갈 것 같아요. 왜 갈 것 같냐면은 일단 1월 27일 부분을 좀 살펴보자고 하면요. 1월 27일 부분이 상승 초입 부분입니다. 자, 여기 봐보시면은, 그때 당시 주가로 따지면은 38,000원 부근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78,000원까지 한 2배가량 올랐거든요. 이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 내로 2배가량 올랐는데, 왜 지금 단기간으로, 이제 다음 주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종목은 신고가가 계속 나오면서, 차익 실현 매물보다는 좀 품절주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눌려줄 때마다 이 신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내로 보자고 하면은 이 금요일 날짜로 이제 거래가 좀 급등이 되면서 또 한 번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또 기점으로 또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신고가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신고가 랠리를 펼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장세에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오히려 먹을 게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가 굉장히 종목이 많아요. 굉장히 종목이 많지만은 이렇게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좀 더 지켜보시면 다음 주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종가 방송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이 MD바이스가 있는데요. 이 MD바이스 같은 경우가 제가 12월 달에 이 종가 방송에 봐서 말씀드렸고 1월 그리고 2월 그리고 적중 대박 예감 방송에서 3월 달에도 방송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MD바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수한 종목인데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매달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무래도 4월 달에도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번에 이 머니왕 2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4월에는 AS로 아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봐보시면은 새말뚝이 떴거든요. 이 최근에 언제냐면은 18일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내로 이제 새말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다시 가격이 밴드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다시 신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봤었을 때는 1월달, 2월달, 3월달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좋은 성과를 냈지만은 이제 3월 중순이잖아요. 3월 중순인데 지금부터가 새말뚝 타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고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조금 내려올 수가 있지만 내려올 때마다 좀 기회다. 우리가 기회는 또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버스가 지나고 나면은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MD바이스는 지금 1차 밴드 그리고 2차 밴드가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이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32,000원 구간입니다. 32,000원부터 33,000원 구간까지 만약에 다음 주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신규적인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언제 좀 파냐라고 하시잖아요. 다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머니왕 2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이 방송을 제가 굉장히 챙겨보는 애청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라운드 피겨가 딱딱 떨어질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D바이스는 4만 원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넷패스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넷패스 같은 경우가 제가 이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넷패스 같은 경우가 좀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넷패스와 넷패스 아크라는 종목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짜로 넷패스가 17% 뜨면서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떠 있죠? 바로 새말뚝이 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넷패스 같은 경우는 기준봉 금요일 날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집봉 같은 경우는 1월 29일 날 물량 테스트를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넷패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 말씀드렸고 그 다음의 섹터는 바로 로봇인데요. AI 이제 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로봇이고 로봇 테마는 제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번 연도 들어가지고는 로봇이 좀 주춤주춤했죠. 이 왜 그러냐면 그 휴림 로봇도 그렇고 이 로봇 관련된 현대모백스도 그렇고요. 로봇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다가 단번에 좀 외면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또다시 좀 챙겨보자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반도체 섹터를 말씀드렸고 AI 반도체에서 가장
힘이 좋은 거는 바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결국에는 AI의 칩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보면 삼성 그룹사가 70조나 이제 로봇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성장성이 가장 유망한 이제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로봇주 중에서는 사실 1등주가 반도체주입니다. 이 반도체주가 왜 그러냐면 이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봤었을 때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안정권에 속해 있는 게 바로 산업용이고요. 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테마주 영향이 조금 있죠. 그리고 기대감 영향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으로 롱텀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원익입니다. 자, 원익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새말뚝 자리는 1월 달이거든요. 1월 2일 날 날짜로 새말뚝이 잡히고 나서 상당수 기간 동안이나 이 고가놀이가 나왔습니다. 이 고가놀이가 나왔으니까 바로 새말뚝 밴드로 다시 쭉 하고 미끌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새말뚝 1차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익은 이 원익 홀딩스와 원익 이 그룹주인데요. 이 그룹주들이 이제 원익 로보틱스도 있는데 로보틱스를 연계로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원익 홀딩스, 원익 로보틱스가 있는데 로보틱스는 아무래도 이제 제외하시고 원익과 원익 홀딩스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가 바로 새말뚝 1차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 쪽으로 수급이 또다시 쏠린다라고 하면은 원익 지금 자리가 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 로봇이 있거든요. 이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 종목이죠. 여러분들도 흔히 아시다시피 로봇 종목들은 단순한 로봇 기계 부품에 불과한데도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종목들이 많은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입니다. 반대고 굉장히 산업용 로봇 그리고 이제 굉장히 로봇 쪽으로 보시면 실적도 우수하고요. 근데 이 종목이 왜 지금 보냐면은 이제 1월 달 그리고 2월 달 초부분에서 굉장한 시세를 보였다가 3월 달에도 좀 잠잠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다시 또 랠리를 펼칠 수가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이 탄력성으로 보자고 하면은 로봇 중에서는 조금 더 둔화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유진 로봇은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담아 놓으신다. 포트에 담아 놓으신다고 하면은 상반기에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게 바로 유진 로봇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바로 새말뚝 1차 자리입니다. 새말뚝 자리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1월 26일입니다. 1월 26일 날 날짜로 새말뚝 1차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타점이 맞습니다. 지금 새말뚝 바뀌고 고가놀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주들 은 아무래도 제 단기간으로 이제 좀 노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단기간에 노릴 수가 있는 섹터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재건 테마입니다. 일단 재건 테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일단 유가, 정유 그리고 천연가스, 에너지 이런 것들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는데 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바로 재건 테마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책과 전쟁 그리고 수주 때문에 이 종목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전쟁 이후에는 이제 복구에 힘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 테마는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에서는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된 만큼이나 이 재건 테마에 이제 수백조, 수천조가 쏠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다고 하면 이제 건설이라든지 장비 이쪽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이제 일어날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GS 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그리고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큰 종목들이 10% 30% 정도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HD 건설기계가 있는데요. HD 건설기계는 HD 현대건설기계에서 사명을 바꿨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종가 종목인데 지금이 타점입니다. 지금이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이제 작년 11월 달 보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10만 원 아래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48,500원 최고가 기준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금요일 날 날짜로 새말뚝 1차 자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말뚝은 기준봉을 뜻하는 거고요. 기준봉에서 1차 밴드라고 하면은 세력과 거의 평단이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다음 주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GS건설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GS건설은 금요일 날짜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시가로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상한가 매매 방식인데요. 이 상한가 매매라는 거는 상한가를 기록해 있던 자리가 바로 새말뚝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시초가로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한 종목은 마지막 이 전진건설 로봇이 있습니다. 이 전진건설 로봇은 복구주, 이 재건 테마로 굉장히 많이 익숙하신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은 새말뚝 자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어떤 자리냐면은 2월 3일 날 날짜로 이제 새말뚝이 박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집봉은 1월 23일과 지금 과거 보시면은 10월 17일 부분이거든요. 이 물량 테스트를 충분하게 거쳤었고 기준봉을 끌어올리고 지금 자리가 3차 자리, 지금 맨 밑에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노리시면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원 의원과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건 반도체였죠. 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은 메모리가 책임진다라는 말과 함께 종목들까지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AI 반도체가 있다면 또 로봇도 시장을 주도하죠. 로봇 섹터,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재건 테마주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과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자, 이번 주 시장 그래도 우리 국내 증시 잘 버텨냈거든요. 네네네. 이번 주 시장 토대로 다음 주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중동 리스크가 계속 확전 양상에 있고, 그리고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노란톡방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원전에 대한 부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기사를 봤더니 이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9달러, 120달러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너지가 안보다,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신재생 사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관련 투자 확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도 에너지 관련주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의 이슈로 원전주들은 굉장히 또 흐름이 좋아요. 대미 투자에 대한 이슈로 기존에 갔던 SMR 종목들도 좋지만 원전주 중에 건설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와 유가에 따른 원전주 흐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음 주에 봐야 될 섹터가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여전히 봐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요. 이란 전쟁이 지금 이제 장기화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이나 공개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교 전쟁이고 또 수천 년의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주변 국가들이 다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 원전 인프라에 대한 파괴에 대한 이슈로 원유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슈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 유가가 100달러는 이미 돌파했고 120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주들은 다음 주도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조기 종전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하던데 조기 정전이 되더라도 이미 인프라들은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유가나 LNG 값이 다시 한번 내려오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여러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유의 70% 가까운 70%를 중동에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즉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또 안 생기라는 이슈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를 대신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 확대라든지 인프라 확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태양광, 풍력, 대체 에너지가 예전에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작기 때문에 투자가 좀 미흡했다면 증권사에서도 이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수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우리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제시하는 거고요.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차트 띄워주시면 첫 번째는 SK 이터닉스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상방이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이 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상방이 나올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이고 또 기존의 유가나 원유 쪽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던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가 신재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 이터닉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이나 공개방송에서 몇 번 공략도 하고요.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이 장대 양봉의 자리도 나쁘지 않고 어제 종가도 나쁘지 않거든요. 어제는 이제 상방을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단기적인 고점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매물대 소화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매물대가 없고 단기적으로 신고가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K 이터닉스를 첫 번째 신재생 에너지의 탑픽주로 먼저 드릴 거니까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공략하면 물리면 어떻게 해요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눌릴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종전이 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는 지속되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먼저 탑픽으로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어제 상한가 갔던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방송할 때 SK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 어제 SK증권이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SK증권도 거의 상한가 같이 도달했죠. 하지만 지금 그 증권주뿐만 아니라 SK 계열사 중에 SK 이터닉스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SK 오션플랜트도 신재생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첫 양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어제와 오늘 그제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 어제는 상한가에 들어갔죠. 근데 상한가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요 물어보시겠지만 넥스트 시장에서 자꾸 풀렸어요. 풀렸기 때문에 공략이 전혀 안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한가 종목들 공략을 못하신 분이라면 내일도 제가 말씀드린 월요일도 공략 자리가 나올 것이다. 내려오면 눌리면 눌림의 자리 돌파가 나오면 돌파의 자리인데 시가갭을 많이 띄우면 보유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가 부분을 시작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SK 오션플랜트 또한 차트를 길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 횡보를 하다가 이제 바닥에서 첫 양봉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기준봉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 이제 에너지는 우리가 소비하는 주체가 소비하는 물건이 아니라 안보에 대한 이슈로 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이 시작하면 처음엔 방산주, 그다음에 식량주, 비료주,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에너지로 도래되고 있으니까 에너지 관련주도 집중 보시고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주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원전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드릴 텐데 대미 원전 수혜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미 원전 관련해가지고 건설주들이 다 급등이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DL-ENC라든지 태광, GS건설 다 급등이 나왔는데 그 근간에는 정부가 약 3,500억 달러 엄청난 규모의 돈을 대미 투자에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 어제는 정부 출범한다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다음 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직접적인 수혜를 기존에는 SMR이 받았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들이 받았다면 앞으로는 실제로 건설하는 건설주들,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건설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건설사들이 이제 미국 시장, 원전 시장 진출하게 되고 이미 사우디라든지 중동에 대한 기술력이 있고 체코 원전에 대한 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진출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미 투자 특별법 이슈가 있죠. 이거에 따르면 미국 상호관세 약 15% 정도인데요. 이거를 15% 정도를 인하하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은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에너지 전략 산업인데 그 중심에는 원전 산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두 개 말씀드리면 DL-ENC 종목 먼저 첫 번째로 탑픽으로 드릴 텐데요. 이 종목도 어제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한가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식 매매법에서는 상한가 상따 매매도 있지만 상한가 D 플러스 1일 매매도 있고 D 플러스 1 매매도 있잖아요. 제가 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DL-ENC 같은 경우는 월요일 흐름을 좀 보시고요. 갭상승을 할지 눌리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갭상승을 하면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하시고 갭하락을 하면 눌림 구간에서 한번 공략하시면 이것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DL-ENC가 저도 어제 좀 봤는데 이게 대림이거든요. 대림 산업이 인적 분할한 건설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3,500억 규모의 대림 투자 본격화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건설주의 첫 번째 종목은 DL-ENC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GS건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개 방송할 때 저는 대우건설도 좋게 보지만 GS건설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루 만에 20% 넘는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대우건설만큼 GS건설도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날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하루 눌리고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대로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도 흐름 보시면 좋은데 미국 원전 기대감의 건설주 폭등인데 대우건설을 시작을 해서 어제는 DL, ENC와 GS건설로 도래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 정도 다음 주에 보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또 마지막은 전력 전선주 말씀드릴 텐데요. 두 가지 이슈예요. 첫 번째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이제 엄청난 에너지원을 제공하는 게 원전이라면 그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게 전력 전선이거든요. 이게 제가 항상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선박도 10에서 15년, 여러분의 자동차도 10에서 15년에 교체하는 주기가 교체 주기가 걸린 건데 전력주도 노후화에 따른 교체 주기가 좀 딱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이 급증하면 요새 핸드폰 충전할 때도 고속 충전기가 있고 저속 충전기가 있잖아요. 즉 말씀드리면 효율적으로 얼마나 좋게 빠르게 전달하는 게 핵심인데 그게 바로 전력 전선주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배전 저장 장치까지 이어지는 전력 인프라 경쟁이 시작됐고요. 노후 전력망의 교체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뜸하긴 하지만 그래도 흐름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전력 전선주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제가 공개 방송이나 여기서 말씀드렸던 대원전선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대원전선이 저는 항상 신고가 종목 좋아하고 거래대금이라든지 시장의 주도주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돌파하면 매물대가 그때 급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토픽으로는 대원전선 말씀드릴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사를 봤더니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를 한국전력에 맡기지 말고 이게 안전한 투자니까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갖고 가게 해라. 그 중심의 키워드가 송배전망의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전선이 저는 먼저 토픽으로 드릴 거고요. 시장에서 제일 좋게 보는 거는 대원전선이 아니라 사실 LS 일렉트로닉입니다. 차트 잠깐 하여튼 차트를 이게 LS 건데 차트 비슷하니까 말씀드릴 텐데 LS 일렉트릭 또한 지금 신고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이랑 대원전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화에 대한 이슈는 증권사 레포트를 봤더니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 전력 인프라의 투자는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생존이 걸리는 건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아마 전력 관련주들 중에 대원전선 그리고 LS 일렉트릭 두 종목 설명해 드릴 테니까 대응하실 분들은 지금 총 6종목이거든요. 전 6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 다 월요일날 급등 또는 상승이 나올 섹터의 종목들이니까 여러분 챙겨서 보시고 2,500개를 한꺼번에 보지 마시고요. 또 장중에 매매하게 되면 거의 손절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중 매매는 전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종가에나 아니면 미리미리 준비해 수익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저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계좌에 찍힐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용준 의원과도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유가가 불안하죠.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 그리고 이어서 에너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원전 섹터, 그리고 전력 전선 쪽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제 전쟁 영향을 받아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위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전략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두 분의 전략 정리해 보면서요.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고민하던 종목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두 분과 함께 전략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어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지금 힘드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네, KMW. KMW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아주 되실까요? 오래전에 샀는데요. 네. 45,000원에 샀는데요. 네, 45,000원 매수가시군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좀 그거를 더 사야 되는지 어쩌는지 몰라서 전화드렸습니다. 추가 매수를 더 하셔야 되는지 예, 어떻게 해야 예. 되는지 고민이시군요. 네, 네, 네. 어제 또 고점을 돌파해서 시세를 잘 내고 있지만 매수가가 조금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KMW요. 박소은 의원과 해결책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은입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혹시 KMW를 한 몇 년 되셨죠? 몇 년 됐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이 통신 장비 쪽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네. KMW 말고도 통신 쪽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굉장히 지금도 보이고 있는데, 이 KMW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좀 주신 것 같아요, 문의를. 그래요. 예. 네. 저 원래 그거 보니까 뭐 만 몇천 원 할 때도 그냥 물 좀 팔라다 그냥 안 샀거든요. 네네. 아주 속상했습니다. 아, 예. 그때 이제 추매를 하셨어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그러겠습니다. 지금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예, 예. 일단 그 배경을 조금 이제 설명드리고 이제 차트 분석을 할 텐데요. 예, 이 고맙습니다. KMW 같은 경우가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5G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었고, 네. 미국 주파수 이제 정책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산 이제 그 통신 장비 쪽으로 이제 하면 쓰지 말자, 이 배제하는 좀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국내 통신 장비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 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통신 장비는 인프라도 좋은데, 이 KMW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새말뚝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일단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 자체가 이 가격대 자체가 보게 되면은 15,000원대였어요. 지금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000원 구간에서 추매를 딱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2배가량 올랐습니다. 15,000원짜리 주식이 이제 33,800원까지 올랐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2배가량 이제 올랐기 때문에, 좀 시청자님께서 지금 평단, 매수가까지 35,000원까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걸 좀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아마 한 2021년도, 그리고 이제 뭐, 요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한 5년 기다렸잖아요. 예. 제가 봤었을 때 큰 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다시 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보통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네. 주식 물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 주식은 도대체 언제 가나라고 하실 텐데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은 이렇게 흐름이 이제 이어지는데 지금 윗부분에 매물이 별로 없는 걸로 봐가지고는 제가 봤었을 때 4만 원까지는 이제 좀 열려 있어요. 4만 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KMW는 이제 2026년에 이제 실적 부분에서 보면은 이 종목은 원래 마이너스, 적자가 좀 심한 종목인데,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흑자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4만 원 구간까지는 이제 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원까지 올라왔었을 때, 좀 아프지만은 그동안 이제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드라마틱하게 10만 원 간다. 그것도 아니겠뿐더러 5만 원 가도 제가 봤었을 때는 그쯤 되면은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4만 원 정도가 되면은 떠나보내야 되는 종목 같습니다. 시청자님 되게 마음 아프실 것 같은데 그동안 참으시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4만 원 목표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좀 더 지금 더 사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종목 많습니다. 시장에 다른 종목 많으니까 이 종목은 4만 원 올라오면은 그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매매하시고 오래 기다리지 4만 원 마세요. 정리하는데 그 안에 뭐 조금 사가지고 조금 빨리 빠져나오는. 추가 매수를 또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이 또 크게 오를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할 비용으로 다른 종목으로 좀 더 큰 수익을 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또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네.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세요? 네, 종목이 HVM이고요. 네. 예, 102,800원에 10%요. 네, HVM 매수가는 102,800원,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스페이스 X 관련주로 이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네, 그래서 매수했어요. 네, 10만 원 돌파를 딱 하셨을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네, 이 종목 그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용준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 HVM 매수하셨던 이유가 스페이스 X로 하신 건가요? 우주항공으로 하신 건가요? 스페이스 X, 상장으로? 예, 상장으로. 6월 달에 상장하고, 맞습니다. 이달 하순경에 저거 등록 온다고 해서. 네,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호재와 악재가 지금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 좀 드릴 텐데 차트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회사 입장에서도 차익 실현이라든지 투자하신 분들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슈를 봤더니 전환사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네. 네, 1,000억 정도 전환사채 발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호재와 어떻게 보면 악재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02,800원이면 제가 선을 그어드렸는데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거나 그러진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좀 중기로 갖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단기로 좀 올라오면 매도하실 거예요? 예, 단기로 하려고요. 단기로요. 목표가를 네.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으신가요? 매수가 이상만 되면은 정리할까 해서요. 완전 단타로 보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생각인데 두 가지 이슈는 말씀드리면 첫 번째 스페이스 X의 나스닥 상장은 6월로 지금 잡혀 있고요. 네네. 패스트 트랙이니까 다른 회사보다 좀 빨리 상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HVM이 스페이스 X의 1차 벤더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가 호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 하락폭이 있는 게 전환사채 1,000억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지금 시총이 HVM이 1조 2천억 또는 1조 정도 되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그러면 1조에 1,000억이니까 약 10% 정도는 하락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만약 여기 92,000원 정도 지지를 받고 상방이 나온다면 종고점인 11만 원까지는 도전을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02,800원이기 때문에 정말 단기로 보신다면 매수가 부근에서 상방이 나온 11만 원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1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바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추세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생각하는 거고 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전환사채 이슈가 다 이미 녹아져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VM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오를지 내릴지 완벽하게 저희가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단기로 보신다면 목표가를 11만 원까지 잡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크게 욕심내지 않으셔도 수익 잘 실현하셔서 연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하이엔 RNM이고요. 하이젠 RNM. 네, 매수가 네,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43,700원에 5%입니다. 네, 43,700원이네요. 그리고 비중 예, 예. 5%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로봇 테마로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수익 중인 상황이거든요. 아니요, 수익이 아니고요. 네. 어제 시외에서 한 20% 정도 빠지길래 네, 빠져서. 네, 그래서 일단은 5%만 매수를 했고 이걸 전문가님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매수를 해도 되는지 매도를 해버려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러시군요. 네네. 어제 이제 급락 나왔을 때 매수를 네.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박수원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혹시 하이젠 RNM 이슈 때문에 혹시 매수하셨나요? 이슈를 모르시나요, 혹시? 처음에는 예. 이슈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 오늘 보니까 감사 보고서에 그렇죠. 뭘 하나를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네. 너무 궁금해서요.
일단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로봇 종목이고 로봇 쪽으로 안 좋은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고점을 확인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좀 지연됐는데 그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요. 제 견해로는 조금 성급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이 왜 그러냐면 이 제출의 지연 사유가 있잖아요. 모든 회사가 전부 다. 예. 예, 일단 그게 아직까지도 이제 뭐 제가 봤었을 때 아직 공표가 제대로 안 나왔을 뿐더러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고 모든 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봤었을 때는 주가 관리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어떤 철학들 이런 거와 맞물려 있는데 감사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 실적 부분 제가 추천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이제 말했었을 때가 오히려 더 신뢰를 받고 더 믿음을 이제 갖는 거고 시장에서 본다고 하면 하이젠 R&M 같은 경우가 감사 보고서 이제 제출이 지연이 됐었고 그에 대한 사유가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지가 좀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늦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금요일 날짜로 좀 어떻게 보면 핫다를 하셨거든요. 급락된 부분에서 이제 시간 외로 좀 많이 빠져가지고 매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유와 더불어 가지고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이제 매수를 하셨던 게 좀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단기간 내로 본다라고 하면은 10월 달 그리고 11월 달, 1월 달 좋은 상승을 보이다가 이 고점을 확인하고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이평선이죠. 1년짜리 이동 평균선 이제 120선 여기 6개월이죠. 6개월짜리 이동 평균선인데 그 아래에 이제 금요일 날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밸류가 굉장히 저가 밸류입니다. 지금 저가 밸류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고 있진 않았고 역배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성급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6만 원 보고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떨어지는 칼날에는 다음에 잡히시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월요일 날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 좀 정리를 좀 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 텀으로 본다고 하면은 5만 원대, 6만 원대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원, 6만 원 확인하면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하이젠 R&M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어제 시장에서 급락할 때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주 시장에서 초반에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 얼른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5만 원 선 그리고 또 길게 본다면 6만 원까지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는데. 시청자님 잘 안 들리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 잘 되셨을까요? 네, 저희가 그럼 종목 공개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성 ENG라고 전달을 받았고요. 매수가는 네, 지금 3,550원 그리고 비중은 35%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TV로 시청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성 ENG 매수가가 3,055원이면 네, 종가 비슷한 네. 수준이네요. 최근에 이제 상한가 이번 주에 직행을 했었죠. 네네. 또 그런 슈팅이 나올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신성 ENG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 SK 이터닉스와 같이 풍력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종목이니까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만 시청자의 매수가 305는 최근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오랜 기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매도를 할까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리면 어제 종가가 3,010원이거든요. 3,010원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가격에서 다음 주에 만약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결과로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비중 35%가 좀 크다라고 생각해요. 한 종목이 35%면 거의 추매까지 좀 하게 되면 50% 비중이거든요. 근데 신성 ENG 말고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신성 ENG를 35% 했다는 건 좀 과하다 생각되지만
오랫동안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다음 주는 수익 구간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봉상으로 보면 3055 가격이 지금 안 보인 3055 가격에서 지금 거의 보합 구간인데 월봉으로 좀 보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지금 상방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305를 그대로 추가 매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승이 나오면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목표가는 월봉상 고점인 경우가 지금 3,200원에 3,400원까지는 우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혹시라도 추세가 더 나오게 된다면 4,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월봉상의 저항 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중기로 보실 거면 조금 더 갖고 가보는 전략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단기로 보시면 3,400원이나 3,200원 정도에서 우선 슈팅이 나오면 거기서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다행히 중요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 섹터인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주 시장을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네요. 다음 주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3,200원에서 3,500원 선까지 바라보셔도 괜찮고 또 장기적인 관점도 열어주셨으니까요. 비중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성 ENG 힘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VM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47,900원이고요. 비중은 20% 종목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전망이 좋다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지금 가격에서도 더 열려 있을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VM 같은 경우는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인데 매수가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일단 VM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 업계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 이 HVM이 굉장히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VM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도 굉장히 꾸준하고요.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선택은 좋았어요. 근데 타점이 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VM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방송 추천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 1월 달이 타점이었거든요. 이 종목 3만 원 이하에서 좀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최근에 이제 5만 1,000원까지 이제 올랐는데, 새말뚝 종목이네요. 이 새말뚝 자리는 2월 24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새말뚝이라는 것은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기준봉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타점을 노리시면은 편할 것 같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봉을 나눠서 보는 거예요. 이 봉을 쪼개가지고 윗부분과 중간 부분, 밑에 부분을 순차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이제 차트를 속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종목은 2월 27일 그리고 이 3월 3일 그 다음에 3월 4일 요 급락자리 부분이 순차적으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2차, 3차를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천천히 오르고 있는데 이 거래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누군가가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선 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고점을 계속적으로 만들 것 같아요. 20선 이탈할 때까지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뭔가 슈팅이 제대로 나와줄 겁니다. 따라서 한 5만 5천 원 제가 목표 가를 제시하면서 20선 따라서 추격하면서 매도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VM 종목은 참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매수가가 아쉽다고 답변 주셨어요. 이 종목이 또 거래량이 나올 때는 잘 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목표가는 5만 5천 원 잡고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문자 이어가겠습니다. 셀바스 AI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2,300원 그리고 비중은 100%네요. 와, 지금 모든 비중을 이 종목에 실으셨어요. 저희가 신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100%를 사셨다는 거는 본인이 이 종목을 명확히 알고 계시고 이 종목에 대한 호재나 재료를 다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은 의료용 AI에 대한 이슈와 재무 정도로 확인하는 거고, 하지만 본인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100% 사신 거기 때문에 우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단기적인 지지라인이 자꾸 깨지는 형상이에요. 저는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님 잘 되면 저도 좋긴 한데, 보시면 이 단기적인 지지라인 한번 깨고 최근에 저점인 9,330원을 찍어줬다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저는 기술적 반등 정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노란톡방이나 공개방송 할 때 저는 이제 뭐 특별한 그 조건식이나 이런 걸 쓰지 않지만 종목에 대한 재료와 섹터와 종목만 보는 사람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여러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시장의 재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원전, 뭐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요것만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종가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의료용 AI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3월 4일 날 최저점인 9,330원을 찍어줬다는 것. 그 앞에 차트가 약간 잘렸는데 보이시면 앞에 이 노란 박스에 있는 저점을 이탈했다는 거는 상승보단 하락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시청자분이 나 이때 반등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자리는 기술적인 반등 정도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사셨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 기준이 명확하다면 저는 홀딩 하신다고 하실 거고, 다만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는 거고, 저는 다음 주에 만약에 혹시라도 저점을 깨기 시작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지금 의료용 AI를 보는 그 수급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고, 앞으로는 본인 확신이 있으시겠지만 비중 관리 잘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오래오래 주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비중이 100%인 만큼 아마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셀바스 AI고, 이제 이 종목은 하방이 조금 더 열려있는, 조정이 더 올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으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이어가 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신가요? 두산 로보티스요. 아, 두산 로보틱스요? 매수가 네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11만 6천 원에 네. 22%? 네, 매수가 11만 6천 원, 비중 22% 맞으시죠? 네네네. 올 초에 이제 최고가 기록을 했고, 네. 그 뒤로 좀 주가가 횡보 중이죠. 네, 너무 힘들어요. 아, 그쵸. 한 2, 3개월간 꽤나 힘든 시간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박세원 의원과 함께 추가 전략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박소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시청자님 혹시 제가 새말뚝 외치는 게 이게 매매 네네. 기법이거든요. 네. 이 매매 기법이라는 거는 이 주식시장에서 거의 99%가 통합니다. 네. 예, 매매 기법 없이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덤벼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네. 매매 기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새말뚝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재밌게 표현하려고 제 새말뚝 하는 거고, 원래 하면은 기준봉 매매라고 원래 있는 매매 패턴, 매매 기법이에요. 네. 요게 이제 99%가 통하는데요. 네.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로봇 제조업체고 AI 로봇 섹터에서 빠질 수가 없는 종목인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새말뚝 매매 기법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새말뚝이 여기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는 장대 양봉이 있는데요. 여기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세 등분을 나눠서 타점을 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윗부분이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1차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 부분에 가볍게 5% 정도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중간 부분까지 만약에 흘러나온다면은 그때 5%를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수익권이면은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 밑에 부분 3차 밴드까지 내려왔거든요. 지금은 새말뚝 3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말뚝 매매 기법, 기준봉 매매 기법, 상한가 매매 기법, 그리고 3분봉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은 주식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매매 기법들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좋은 종목을 찾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나서 매매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포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새말뚝 3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래서 22%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추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11만 원 드릴게요. 네네. 예.
네,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 단가를 좀 낮춰놓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 한 11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조금 더 빠른 탈출, 조금 더 빠른 매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우진엔텍이요. 우진엔텍이요? 매수가 비중 네. 알려주시죠. 41,000원은 10%. 네, 우진엔텍 매수가는 41,000원, 비중은 10% 맞으시죠? 네. 원전주고, 최근에 되게 좋은데 매수가가 조금 높네요.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8개월 됐어요. 8개월 정도 되셨군요. 좀 오래 보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네, 네. 해답을 좀 찾아주시죠. 네. 우선 뭐 이제 익절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원전주 흐름이 굉장히 좋고 어제나 지난주도 보더라도 대미 투자에 대한 이슈로 원전주 흐름이 되게 좋아요. 특히 SMR 이슈로 흐름이 좋은데 지금 원전주 중에는 SMR 쪽은 좀 쉬어가는 느낌이고 건설주로 흐름이 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님 매수가가 오랫동안 8개월 정도 8월 달에 매수하셨고 5월 달에 매수하시고 8개월 정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소 높긴 한데요.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저는 추가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올라가는 데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좀 빨리 익절하고 나오실 거면 매수가가 이 구간이고요. 지금 매수가 상방의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32,000원 돌파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시니까 지금 구간에서 32,000원 돌파하게 된다면 확인하시고 종가 부근에 약 10% 정도 매수를 하셔가지고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목표가를 41,000원까지 보지 마시고 41,000원까지는 또 앞에 매물대가 있으니까요. 앞에 구간인 38,000원이나 37,0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종목이 이거를 매도하게 되면 SMR 관련주보다는 지금 이제 건설주로도 수급이 쏠리고 있으니까 원전주 하실 거면 뭐 GS 건설이라든지 DL ENC라든지 대우건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진엔텍 또한 수익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비중 어느 정도? 10% 하셔야죠. 10% 저는 정도? 똑같은 비중으로 하셔야 이제 평단가가 낮아지니까 네. 여러 개 되시면 하시고요. 혹시라도 여러 개 안 되시면 그대로 갖고 계셔도 본전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2,000원 선을 돌파한다면 종가 부근에서 이제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다고 합니다. 매수 단가를 좀 낮춰보신 다음에 수익으로 또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한광통신 같이 볼게요. 매수가는 8,300원, 비중은 20% 종목입니다. 박수원 의원님, 네네. 이 종목이요. 최근에 광 얘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광통신. 그래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원금이 돌아올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돌아올까요? 대한광통신은 정말 말 그대로 이 광통신의 정말 진심인 회사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보게 되면은 이 3월 12일 날 단기 트레이딩 단타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좀 물리신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더 오를 겁니다, 아마. 말 그대로 이제 대한광통신은 이제 광통신의 정말 진심인데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이 국내에서 굉장히 유일하게 이 광섬유 모재를 가지고 이제 광 케이블 완제품까지 이 전공정을 수직 계열화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26년도에 이러한 기점으로 흑자 전환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계속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정확한 손절과 그리고 정확한 매매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지금 이제 상담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긴 할 텐데 기법이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일단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밸류로 따지면은 3,000원 구간에서 굉장히 상당수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급증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작년에 종가 방송으로도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최근에 이 돌파 매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신고가 돌파 매매가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그리면서 쭉 가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투자 경고는 뭐다? 훈장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살짝 눌려 있는 게 매수 타이밍인데 이분께서는 3월 12일 날 8,300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9,000원을 뚫어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좀 지지부진 나온다라고 하면 6,000원 구간에서 한번 더 눌림 훈련 현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6,000원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담으셔도 되고 이때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방에서는 무조건 9,000원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9,000원 목표가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매매 기법을 활용한 이분께서는 매매 기법을 활용한 매매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광통신, 이 광통신의 진심인 회사라고 소개를 해주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목표가 9,000원 잡고요. 단기적으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아마 시간 관계상 마지막 문자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8,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종목입니다. 문자에 적어주셨어요. 너무 고점이고 회복 기미가 없어 보여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용준 의원님 5만 원이 깨진 상황입니다. 지금 네, 종가 보니까 한 6만 원까지 올라와야 저희가 좀 회복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네네. 보세요? 사실 이거 지난주도 한 것 같아요. 한국 똑같은 가격이에요. 이게 물어보신 분의 제가 설명을 드렸던 네. 기반에서 똑같이 설명드릴게요. 이제 한전은 혹시 같은 분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때 가격이라는 것들의 기준이 똑같아요.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나왔고 지지를 받고 있고요. 영업이익이나 차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거라고 그때도 설명드렸고 증권사 삼성증권에서 목표가가 지금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목표가 7만 원이거든요. 삼성증권의 목표가 7만 원인데 물론 7만 원을 갈지 그 이상을 갈지는 뭐 시장 흐름을 좀 봐야겠지만 목표가 7만 원까지는 충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여기와 여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는 실적은 좋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급락이 시총 큰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서킷이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거지 한국전력 자체의 모멘텀에 문제가 없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48,000원, 49,000원, 5만 원의 지지 라인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적은 사상 최대를 나왔기 때문에 7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하지만 시총이 좀 크다는 것 즉 말씀드리면 지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란 전쟁에 대한 이슈를 보면 대응하시면 되는데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여력이 되면 추가 매수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 목표가 7만 원까지 우선 보고 대응하시자. 48,000원, 5만 원 구간 안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걱정 많으셔서 저에게 연락 주셨는데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 주셨으니까요.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저희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나 다른 것들이 불거지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수익까지 꼭 연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두 분의 종목 얘기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소은 의원의 종목 AS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PSK홀딩스입니다. 올 초에 저점에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소개해 주시고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이미 126%의 수익률인데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에 이 종목 소개해 주시고 3월에 이 종목의 질주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한가까지도 가고 엄청났던 종목인데 이 두 종목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PSK 홀딩스부터 말씀드릴 텐데 이 종목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장비사가 아니죠. 단순한 장비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필수 공급사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제가 추천드렸었을 당시에서는 59,000원이었는데 13만 원까지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상승세 계속적으로 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고요. 이제 연간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은 800억부터 900억까지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굉장히 높거든요. 2조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총을 3조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1차 목표가를 65,000원 드렸어요. 근데 65,000원이 타점이 맞죠. 지금 봐보시면은 65,000원대를 이제 뚫은 기점이 1월 26일이고요. 일주일 만에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이 목표가 부분으로 이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이 타점을 노릴 때는 제가 드리는 목표가를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눌리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2차 목표가를 10만 원 드렸었는데 이 10만 원 부분은 다시 또 랠리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부분에서 바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고점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이 전고점이 바로 13만 원이기 때문에 13만 원을 뚫어주는 흐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솔리드가 있네요. 자, 솔리드 같은 경우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새말뚝 종목이기도 한데요. 2월 7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새말뚝 자리로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 10월 29일부터 시작인데 이 새말뚝 자리가 1차와 3차까지 굉장히 많이 튀지 않고 원래 기법 이름이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고 주가 튀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한 상당 기간 동안이나 안 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정말 많이 모았었다, 솔리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최근에 새말뚝 자리가 잡혀 있거든요. 3월 11일입니다. 제가 2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었을 당시로 주가로 확인해 본다고 하면은, 제가 9,000원대였거든요. 9,000원대. 9,000원대에서 말씀드렸는데, 단기간 내로 14만 9,3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3월 11일 날 날짜로 새말뚝이 박혀 있고, 그 다음에 고가놀이가 나오고 있어요. 고가놀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새말뚝 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신규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새말뚝 받고 주가가 튀었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만약에 고가에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랜드로 들어오셔야 제가 새말뚝 매매 기법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리거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실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일반 카메라 기능을 지금 바로 실행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바로 실행하셔가지고 QR코드에 한번 화면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저의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은 노란색 링크가 나올 건데 그 노란색 링크를 누르시고 서울랜드로 들어오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말뚝 매매 기법 자료 이런 것들 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기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새말뚝 매매 기법, 상한가 매매 기법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께서 공부와 연구를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서울랜드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훈 의원과 함께 종목 AS 해봤고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안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의 종목도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이 또 단기 종목에 정말 강하죠. 한화투자증권 소개해 주시고 단 하루 만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토요일에 소개를 해주시고 네. 월요일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거든요. 이 종목 추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대원전성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소개해 네네네. 주셨던 전력 설비 쪽인데요. 하루 만에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조금 더 상승 나올지 두 종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투자증권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투자증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다 매도하고 익절하셨을 텐데 혹시라도 또 최고점에 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대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날 종목이니까 한 달 정도 된 종목이고요. 공략하고 다음 날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께 안내해 드린 건데 아마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조금 다음 주는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차트 보고 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날이 2월 18일 날 그러니까 구정 방송이니까 13일 종목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공략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상한가를 들어가고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와서 1,3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0%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 주식이나 인생이나 타이밍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략 자리에서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대응했겠지만 또 최고점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서 AS 해드리면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근간의 재료는 기사를 봤더니 전쟁이 키운 거래대금 100조라고 합니다. 지금 증권주들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거래는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증권사에서 받고 있으니까 하나투자증권 다음 주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심플하게 보면 지금 오늘 공략하면 내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대금이 좀 터졌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좀 기대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대원전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의 종목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최근의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도 안 된 종목이거든요. 대원전선 지금 공략하신 분 혹시 계신다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돌파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홀딩이냐 작은 익절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홀딩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슈는 이재명 정부 죽전 과제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항상 나오는 이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 과제로 나온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송배전만 사업은 국민 성장 펀드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LS 일렉트로닉, 대원전선 이런 종목 보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고점은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월요일 날 나올지 언제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투자증권,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의 최근 종목들의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한 노란톡방이 한 개 있는데, 첫 시작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공유에 대한 첫 시작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신 노란톡방이 첫 시작입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잠시 후에 공개 방송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한 제 생각, 노하우도 풀어드릴 테니까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또 다음 주에 바로 상승 나올 종목들,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은 3종목 정도 있으니까 그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지금 입장하시면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과의 시간도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분의 다음 주 시장 공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 어떤 종목일지 박수원 의원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요, SK 오션 플랜트인데요. 아까 방송 초입에 이용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가 이제 해상 풍력 이 관련된 이게 바로 메인 성장주기죠. 성장주기고, 이 최근에 특수선과 이제 조선 그리고 플랜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원래 이 밸류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바뀌고 있어요. 어떤 걸로 바뀌고 있냐면 바로 풍력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풍력 회사로 바뀌고 있고, 이 해상 풍력 비중이 원래 하면은 33%였는데 지금 70%로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가 풍력에 관련된 수주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동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 같은 경우가 고조가 되면서 유가 값이 폭등했죠. 유가가 폭등하고 에너지 안보가 중요성이 커지자마자 이 종목이 바로 이제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오션 플랜트가 금요일 날짜로 상한가를 기록해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 과거 새말뚝 자리는 이제 작년 9월 11일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타점을 길게 한번 빼보면은 아직까지도 새말뚝 3차 부분입니다. 지금 금요일 날짜로 상한가를 기록해 있고 새말뚝 3차 부분. 그럼 뭐죠? 새말뚝 매매 기법과 상한가 매매 기법, 이 두 가지를 활용해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공략을 해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목표가는 3만 원 드리고요. 이 손절가는 2만 원 드리고, 어떻게 새말뚝 받고 주가 뛰어 SK 오션 플랜트였습니다. 네, 오늘 박수원 의원의 종목은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좀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용준 의원의 공략주도 들어볼까요? 네. 어떤 종목이죠? 저도 같은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태용을 드릴 텐데 네. SK 오션 플랜트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태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태용은 우선 상한가는 가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도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모멘텀은 똑같아요. 신재생 에너지의 풍력, 조선, 원전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풍력으로 걸려도 되고 조선으로 걸려도 되고 원전으로 걸려도 됩니다. 지금 원전주는 건설주가 좋고 또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이나 태양광이 좋으니까 저는 태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고 말씀드리면 중동 내 에너지 핵심 인프라가 직접 타격이 됐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는 종전이 되더라도 이게 원상 복구하는 최소 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종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태양광에 대한 이슈, 풍력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신재생 에너지는 예전에는 효율 때문에 투자를 꺼려줬다면 지금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안보 이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태용 자리가 굉장히 좋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고를 돌파하는 자리고 거래대금이나 장대양궁도 나와 있기 때문에 태용도 여러분께 굉장히 좋은 대응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세부적인 대응은 제가 공개방송이나 월요일날 노란톡방에서 해드리겠지만 지금 해상 풍력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정부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로 걸리더라도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슈는 좋을 것이다 생각되는 거고요. 공약에 대한 부분인데 항상 시초가, 방송은 시초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종가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월요일날 시초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만약에 시초가가 갭상승이 너무 높으면 좀 관망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생각하는 거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좀 짧게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다음 주도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건설주 이렇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의원의 다음 주 시장 공략주는 태웅이었습니다. 역시나 풍력 쪽, 조선 쪽, 원전 쪽에 집중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잘 맞았습니다. 두 분 모두 풍력 쪽의 종목을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도 잘 챙겨보시고 다음 주 전략 참고해서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의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종목까지 듣고요. 이렇게 주말을 알차게 보내봤는데요.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과의 시간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박수훈 위원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제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에서는 이 종목 상담을 우리가 진행했었는데 제가 이 종목 상담을 여러분들께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소울랜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매매 기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매매 기법이 새말뚝 매매 기법이고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기록해 있기 때문에 이 상한가 매매 기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기법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소울랜드로 딱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이 매매 기법 같은 경우가 주식시장에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이 주말에는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소울랜드로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란톡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 이 노란톡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소울랜드 같은 경우는 매매 기법 자료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스마트폰 바로 실행하셔가지고요. 일반 카메라 기능을 빨리 여세요. 그러셔가지고 여기 QR코드 검은색하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갖다 대시면은 노란색 링크가 나올 거예요. 그 노란색 링크를 누르시면은 소울랜드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무지개처럼 여러분들께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드릴 매매 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소울랜드로 빨리 오셔서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매매 기법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말에 박수훈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안내해드렸고요. 이용준 의원과의 시간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뭐 주식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는 거는 오늘 공략을 하면 뭐 내일이나 이번 주에 바로 상승이 나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 도움 많이 받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 할 텐데 저는 종목 이야기 좀 많이 해드릴까 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원전 건설, 전력 전선 다 지금 시장 중심의 섹터거든요. 중심 섹터에서 종목들이 많은 거니까 한두 종목씩 픽해서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개방송 이후에 또 대응도 필요하실 것 같고 공개방송 어떻게 입장하실지 모르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공개방송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또 다음 주 대응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과 저의 시작은 노란톡방이 시작되기 때문에 노란톡방 확인하시고 잠시 후에 공개방송에서도 종목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 입장하셔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우리 성공 투자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의원과의 시간도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미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간밤에. 그래서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주말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마디씩만 들어보고 갈까요?
볼까요? 박수원 의원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공포지수, 비스지수라는 공포지수가 굉장히 과도하게 이제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증시 말고 국내 증시로 좀 눈을 돌려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내 증시 속에서도 굉장히 옥석가리기를 하면서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방송 이외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서울랜드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항상 마음적으로 항상 수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시장을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걱정 안 하고 있을게요. 이용준 의원의 한 말씀 더 들어볼까요? 상승장은 상승장대로 좋지만 하락장도 나쁘지 않거든요. 하락장은 공략할 정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요. 주식을 한 달을 하면 22일 중에 18일 정도가 하락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다. 결과로서 여러분이 증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주말 편하게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용준 의원, 박수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주말 정리 잘 하시고요. 또 잠시 후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하시면서 주말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박수원 의원 그리고 이용준 의원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